안녕하십니까. 조병준 장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영필 네. 제가 참 영광입니다. 이게 이 자리가 아무나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겠는데요.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늘어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의학은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수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게 통계청에서 지금 아주 끔찍한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남성이 평균 13년을 앓다 죽는다. 이런 끔찍한 통계를 냈습니다. 끔찍하죠? 네? 여성은 18년을 앓다 죽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오늘 강의는 우리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그러한 평균의 통계에 한 분도 속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아멘?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통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천국 가실 때까지 두 발로 잘 활동하시다가 천국 가실 때 되는 것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 독소에 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병일도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만병일도. 병은 만 가지지만 원인은 한 가지, 독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소 때문에 모든 병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독소 때문에 병이 온 것은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우리 회원님들이 생활 속에서 독소가 잘 들어오지 않게 하고 또 들어온 독소가 잘 나가면 됩니다. 잘 나가는 그런 생활들을 하는 것을 알려드려서 그것을 생활 해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생활 속에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독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것인가? 나가는 길은 없는가? 독이 왜 병이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것이고요. 현대인들은 독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독이 몸에 쌓이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병의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해독이 독을 빼는 것을 해독을 하는데 해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꼭 누구나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해독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건강관리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강의를 좀 집중해 들으시기 바라고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시간은 짧고 이거를 잘 정리해서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게 좀 쉽게 잘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도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눈을 감으신 분이 있네요. 제 목소리가 조금 졸린 목소리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성도들을 잠들게 하는 목사는 빨리 천국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소리 듣지 않게끔 우리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안 읽었는데 읽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닿았습니까? 네. 우리 인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세포인데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답니다. 100조 개. 어마어마하죠. 100조 개. 누가 세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0조 개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들이 서로 모여서 군락을 이루면서 우리 몸의 기관과 장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간은 3천억 개의 세포가 모여서 간을 만들고 그 세포들이 서로 합동해서 일을 하면서 한 500여 가지의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도 몇천억 개의 세포가 모여서 심장을 이루고 있고요. 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눈도 몇백억 개의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졌고 모든 조직들이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상상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생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세포들이 각각 생명 활동을 잘하면 우리 몸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인체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해서 살아가죠.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이 들어오고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몸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산소와 영양분을 누가 쓰는가 하면 세포가 쓰는 거예요. 세포가 그걸 써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찌꺼기 이산화탄소와 대사산물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100조 개의 세포에게 그러면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 몸에 누가 할까요? 무엇이 할까요? 네, 피가 하는 겁니다. 피가 그것을 100조 개 1억 개도 아닙니다. 100조 개의 세포에게 체계적으로 잘 보내주고 그 찌꺼기들을 체계적으로 잘 뽑아내야 됩니다. 굉장한 일이죠. 우리 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왼쪽 맞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혈관입니다. 혈관이 저렇게 인체에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인체 전부가 혈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저기 검은 점들은 이제 하나의 모세혈관을 보여준 것인데요. 인체에 왜 저렇게 혈관이 빽빽하게 있을까요? 저 혈관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100조 개의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동맥과 정맥이 있는 것은 아시죠? 동맥은 심장에서 산소와 영양을 가지고 온몸의 세포에게 가는 피고요. 가서 전달하고 이산화탄소와 찌꺼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피는 정맥이고요. 아시죠? 동맥, 정맥. 동맥이 한 번 나가는데 심장에서 온몸에 나가는데 23초뿐이 안 걸립니다. 온몸의 세포들한테 영양을 공급하는데 23초. 또 들어오는데 23초. 쫙 나갔다가 쫙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산소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 일을 하면 그 조직은 건강한 것이고 우리 인체는 건강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저기 까만 것을 그럼 동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심장 옆에 큰 동맥이 보입니까? 다시 까만 걸 한번 보십시오. 심장 옆에 동맥이 보이죠? 굵은 동맥. 그것이 나눠지겠죠. 나가기 위해서 나눠지고 소동맥이 되고 또 나눠지고 더 가는 동맥이 되고 끝내는 제일 가는 동맥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 머리카락 모자, 가늘 세자에서 머리카락만큼 가는 혈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모세혈관이 얼마나 가는지 우리 머리카락의 10분질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늡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상상하지 마시고 눈 뜨고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맥이 갈라지고 저 끝까지 세포에 도달한 것이 모세혈관입니다. 산소와 영양은 저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맥의 구조와 피의 성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걸 좀 보여줄까요? 여기 이제 피인데요. 피가 이제 세포인 적혈구, 예전 용어들을 좀 안 쓰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게 있고요. 물로 된 혈장이 있습니다. 적혈구가 주로 많이 있고요. 적혈구가 땡글땡글 도넛 같죠? 아주 예쁩니다. 가운데가 원폭 들어간 도넛 같아요. 그것이 산소를 배달합니다. 적혈구가 그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산소통이 있어요. 그거를 끌고 가는 봉고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갖다가 세포에다 준 것이고, 영양은 물속에 혈장 속에 섞여서 갑니다. 이 적혈구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모세혈관이에요. 이 지금 소동맥에서 더 가는 세동맥으로 갈라지고, 저 세동맥의 굵기도 머리카락의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그 세동맥이 모세혈관이 되면서 모세혈관에서 세포들한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동맥과 세동맥에서는 산소와 영양분이 투과하지 못합니다. 이 모세혈관에 와서야 투과가 됩니다. 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모세혈관에서 산소 영양을 공급하고 그것을 나가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빼가는 겁니다. 적혈구의 크기가 모세혈관에 간신히 들어갈 정도예요. 모세혈관을 얼마나 가는지, 모세혈관의 내경이 적혈구의 직경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서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몸을 이게 움츠려가지고 들어가면서 쥐어짜면서 산소를 빼내는 느낌. 그러다가 나오면서 이 정맥의 모세혈관에 들어가면서 다시 피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느낌, 그렇게 느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에 이렇게 산소 영양이 잘 공급되면 우리 인체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세동맥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세동맥이.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그림이 좀 선명하지 않은데 혈관에 적혈구가 잘 떠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몸에 과사나 지질 같은 것들이 혈관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면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플러그가 형성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맥이 경화되면서 결국 막히게 됩니다.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히면 그 세동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 세포들, 모세혈관의 세포들은 다 고사하는 겁니다. 고사.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적혈구가, 이것도 지금 그런 화면이고요. 이건 그림이 좀 잘 보이네요. 붉은색이 적혈구인데 가다 이렇게 막히면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세혈관에 가서 산소 영양을 공급하러 갔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받지 못한 세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또 이건 지금 조금 큰 소동맥인데 거기에 적혈구가 잘 떠다니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오른쪽은 몇백 개 엉겼죠? 이렇게 엉기면 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모세혈관에는 산소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상황을 말초 모세혈관 순환장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초 모세혈관 순환장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미소 순환장애라고 얘기합니다. 미소. 뭐 순환이 안 돼서 미소를 띈다는 얘기는 아니고 미가 극세하게 작을 미자, 작을 소자에서 미소란 것은 작은 부위의 순환장애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미소 순환장애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거니까 이걸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미소 순환장애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간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이 이런 자, 이것도 한번 얽힌 혈관이고요. 이것도 지금 왼쪽은 건강한 척혈구고, 이거는 살아있는 피를 뽑아서 현미로 들여다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오른쪽은 엉겨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이 건강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 엉기는 것은 독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엉기는 것 때문에 미소순환장애 생기면서 모든 문제가 되니까 이 엉긴 피를 왼쪽처럼 이렇게 맑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혈관을 보십시오. 요 모세혈관. 요게 인체 곳곳에 많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어요? 무수히 많습니다. 숫자 얼마나 하면 자꾸 헷갈릴까 봐 숫자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몸에 한 55개 있어요. 이게 간에만 1,500만 개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1,500만 개. 간 세포들 곳곳에 쫙 분포되어 있으면서 이것들이 간의 세포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한 모세혈관이 먹여 살리는 세포가 추정할 때 한 10,000개 내지 20,000개의 세포를 먹여 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세동맥이 막히면 1, 2만 개의 세포가 고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은 이 숫자가 자꾸 나와서 좀 제가 수학 선생 출신이라서 숫자를 자꾸 쓰는 것 같습니다. 간의 세포가 한 3,000억 개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3,000억 개인데 간은 아주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거기서 한 100여 가지의 그런 일을 하는데 500여 가지. 그걸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한 3,000억 명의 종업원들이 일하는 거대한 화학 공장에 그들이 모여서 한 500여 가지를 능숙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모세혈관, 이런 공장, 소규모의 공장들, 한 공장에 한 10,000명 내지 20,000명 일을 하는 공장들이 그런 것들이 한 1,500만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0만 개. 숫자니까 골치 아픈 숫자. 그 중에서 막혀서 그 세포들이 고사하는, 그러면 그 한 공장은, 작은 공장은 폐사하는 겁니다. 그럼 폐사하는 공장이 1개, 2개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죠? 나머지가 잘 그 간의 일을 하는데 그게 한 100만 개쯤 된다. 1,500만 개의 공장 중에서 한 100만 개 정도가 폐사됐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뭐 좀 눈도 침침할 수 있고, 피로도 자주 느낄 수 있고, 소변도 좀 노래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 1,500만 개인데 한 500만 개 정도가 폐쇄됐다면 좀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염, 지방간, 또 뭐 담석증, 담낭염 뭐 이런 병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고요. 만약 1,000만 개쯤이, 1,500만 개 중에 1,000만 개쯤이 이렇게 미소순환장애 생겼다. 그러면 좀 심각할 겁니다. 거기에 죽은 세포들이 그때는 잘 처리도 안 되면서 섬유화되면서 그것들이 경화되고 간경화라든지, 또 살아남은 아직도 살고 있는 500만 개의 세포들 중에는 이쪽이 1,000만 개가 죽을 정도의 혈액이 상태면 그쪽도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그 중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동되는 것이 암세포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피곤들 하시죠? 피곤들 하시죠? 제가 자꾸 좋으신 분이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러 다른 교회 초인을 받아서 올라왔더니 그 위에 메모지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메모지를 읽어보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강대상에 다시 부름을 받을지어다 하는 내용이 있더랍니다. 저도 하여튼 짧게 하려고, 가능 짧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독이 모든 병의 원인이구나. 독을 없애는, 독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예. 미소순환장애라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미소순환장애는 가령 간 조직을 다시 생각할게요. 상상을 좀 하십시오. 간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피가 엉겨서 미소순환장애가 생겨가지고 간에 문제를 일으킨 혈액의 상태는 내 온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에서도 또 질병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그 혈액이 가서 위의 혈관을 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염이 될 수 있고 위경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심장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장에서 많은 세포들이 그렇게 괴수되고 있다면 미소순환장애에 의해서, 그렇다면 심근경색도 올 수 있습니다. 자궁에서 그렇게 많은 혈액들이 못 가서 세포들이 죽어간다면 죽은 세포들이 모여서 근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유방선종, 갑선성종, 뭐 이런 모든, 또 어깨에서 죽은 세포들이 석회가 되기 시작하면 50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이가 50대 되면 어깨가 아프다는 것은 오랫동안 이 독소에 의해서 혈액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거기에 노폐물이 쌓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의 위치와 그 양상은 다르지만 원인은 미소순환장애다. 미소순환장애는 피가 엉기고 혈관이 막히는 것은 독소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병일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해 드릴 것은 독소가 모든 병의 원인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독소가 쌓이지 않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력한 질병의 치료 방법도 되지만은 예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린 거니까 잘 좀 들어보시고요. 그럼 독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독소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생명 활동을 떨어뜨리는 물질은 다 독소예요. 생체 활동을 저해하는,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물질은 다 독소입니다. 들어와서 우리 몸에 피를 엉기하고 그런 과산화지질 같은, 아까 얘기한 그 과산화지질이 혈관에 상처를 준다고 그랬죠? 그런 게 다 독소입니다. 그 독소는 어디에 들어오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빨리 정리할게요. 첫째, 음식에 들어옵니다. 음식독. 둘째, 스트레스에서 들어옵니다. 우라독.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 몸의 세포막도 공격을 합니다. 셋째, 과로독. 과로에서는 첫째 뭐라 그랬죠? 음식독. 둘째, 스트레스독. 셋째, 과로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독이 들어오게만 만들진 않으셨을 거예요. 독이 들어와서 혈관을 막히게 해서 다 빨리 병들어 죽게끔 하시지 않으셨겠죠. 독이 나가는 통로도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자, 독이 나가는 통로는 어딜까요? 한번 손 들고 대답해 보십시오. 독이 어디로 나갈까요? 네, 권사님. 네? 어디로 나갈까요? 네. 땀으로. 권사님이시죠? 네, 우리 권사님 맞추셨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따 절 좀 보고 가십시오. 그 잘 맞추시면 기억하시고요. 제가 핸드폰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핸드폰. 아주 최신형 핸드폰인데 잘 맞추신 분들은 그 핸드폰을 싸게 사는 집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땀으로 나가고 또 어디로 나갈까요? 네, 저기 자매님이요. 저기. 네? 대변. 네, 대변입니다. 자매님도 이따 좀 뵙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 네, 소변. 네, 우리 형제님도. 네, 됐습니다. 대변, 소변, 땀, 또. 네, 또 뭐가 있겠습니까? 호흡으로 나가겠죠. 또 눈물도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디 계세요? 누가 그렇게 칙칙하게? 네, 권사님 이따 좀 뵙고 가세요. 네, 눈물, 콧물, 생리, 우리 몸에서 나가는 구멍에서는 다 나갑니다.
다 나가게 만들어졌어요. 이해하시겠죠? 제일 주요한 통로가 대변하고 소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병이 많으냐? 현대인들은 독소 속에 살고 있어요. 엄청난 독소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음식도 다 가공해서 먹어요. 요즘은 공장에서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장에서 음식 나오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방부제를 많이 씁니다. 또 표백제, 색소, 향료 이런 것들 엄청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독소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 여성의 55kg인 여성이 1년에 먹는 방부제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55kg인 여성이 1년에 먹는 방부제량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졸린 것 같은 게 잠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대강 대답해 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10kg. 네,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 네, 네, 17.5kg입니다. 놀랍죠? 그거 한꺼번에 먹으면 돌아가시겠죠. 나눠 먹으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피곤하고 툭하면 피부에 트러블 생기고 생도 시원치 않고 뭘 조금은 소화가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령 빵, 제과점 빵을 제가 개미한테 줘봤습니다. 개미가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분위기가 안 가져갈 것 같죠? 눈치가 이제 빠르시네요. 네, 안 가져갑니다. 빙빙 돌다가 이거 먹으면 죽는 거구나 판단하고 그냥 갑니다. 그걸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그걸 먹이지 않습니까? 너 먹고 건강해 하고 주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체 활동을 떨어뜨린 거예요. 거기 들어있는 색소, 향료, 설탕, 거기에 특별히 안 좋은 것은 집어넣는 그 트랜스 지방들, 쇼트닝, 마가린 이런 것들이 들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의 혈관을 다 막히게 하는 거예요. 동맥경화라는 거 아시죠? 동맥경화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맥경화는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일본에서 5세 미만의 아이들을 교통사고 준 아이들을 부검을 했는데 그중에 45%가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애들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 뭐 비만,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병들을 성인병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애들도 오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생활 습관병 이렇게 부릅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병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걸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죠. 그죠? 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왔는데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고 병만 치료하려니까 병이 안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치료받는 그런 것들이 고혈압약을 먹는 것이 생활 습관을 바꿔줍니까? 고혈압의 증상은 개선되지만은 그 원인인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혈압은 계속 평생 약을 먹는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독소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독소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고요. 조금 격기로 나왔는데 독소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독소는 많이 들어오면서 나가는 통로들은 거의 막혀가고 있습니다. 변비가 많아지고 있어요. 소아 10세 미만 아이들이 변비가 30%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변이라는 것은 변이 중요한데 변의 통로가 변이라는 것은 일단 양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변은 음식에 찌꺼기는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3분의 1은 균사체고 3분의 1은 장 점막이 대사가 잘 되면서 벗겨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변의 양이 많아야 되고요. 또 변이 물에 떠야 됩니다. 또 황금색이 돼야 되고요. 또 잔변감이 없어야 되고 앉자마자 변을 보셔야 돼요. 1분 안에 안 나온 변비입니다. 또 매일 봐야 되고요. 또 휴지에 묻지 않아야 되고 냄새 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변을 봐야지만 장이 건강한 것인데 독소가 잘 나온 것인데 그런 변을 보는 현대인들은 거의 멸종되고 있어요. 없어요 거의.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변이 많이 나가는데 변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런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서 또 이런 섬유주의 식이섬유들을 별 먹지 않게 되면서 다 변의 상태가 매일 본다는 분들도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소변도 많이 좀 시원찮아져 가고 있습니다. 소변으로도 잘 독소가 못 나가고 또 옛날 사람들처럼 노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별로 안 흘립니다. 따라서 또 깊은 호흡도 안 합니다. 그래서 독소가 나가는 통로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돈 들어온 건 많고 나가는 건 적습니다. 들어온 독들이 잘 나가주면 되는데 들어온 독은 많고 잘 나가지 못해서 결국 독소를 처리 못한 것을 간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우리 몸에 검사에 체지방이 많은 분들은 독소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에요. 체지방이 많은 분들은 우리가 만성 염증 상태에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 체지방에서 끊임없이 독소를 뿜어내서 혈관을 상처를 주고 혈관을 막히게 하고 또 피를 엉기게 해서 미소순환장애를 일으킨 것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해독을 통해서 병을 치유한다는 것을 몸이 좋아졌던 것을 우리 회원님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독을 통한 치료 예시를 좀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좀 읽어주실 텐데요. 한번 좀. 네, 우리 참여님이 좀. 저는 60세 여성입니다. 18년 전 당뇨약을 복용했고 최근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습니다. 2년 전부터 혈압약과 고지혈전약을 복용하였고 발바닥에는 한겹 뭔가 쉬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항상 아픔을 호소하였습니다. 손발은 자주 뻣뻣하였고 손목, 손가락, 어깨, 발바닥, 허리 등은 사방 관절들이 항상 아파왔습니다. 밀가루 음식과 가공식품도 즐겨 먹어보고 체중은 증가하고 손발은 저리고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해독 전 체지방 검사 결과 체중은 70.9kg에 골격근량은 26.3kg, 체지방은 23.2kg이나 되었습니다. 해독을 통해 6개월간 꾸준히 독소 배출을 한 결과 체지방은 15.1kg으로 감량되었고 근육량은 26.3kg에서 26.1kg으로 변동되었고 체지방만 감량되어 체중이 56.4kg으로 14.5kg 감량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병원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신기하게도 요즘은 피로한 줄도 모르고 피부도 엄청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져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부관리 받는 곳이 어디냐고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제 나이 60세의 나이를 생각하면 경이로운 결과입니다. 관절통도 어느덧 사라졌고 병원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간수치 등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몸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반론다. 이분이 이제 변화된 지방과 내전 지방의 변화인데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학원 강사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 끝난 후에는 항상 술과 야식을 먹었습니다. 187.8cm로 큰 키이긴 하지만 몸무게가 20kg이나 증가하여 당시 103.3kg으로 비만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한 달 정도 지나 극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져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가족력으로 암이 있어 체중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지만 직업 특성상 술자리가 잦고 입맛이 워낙 좋다 보니 안주도 많이 먹게 되어 체중은 늘어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받게 되었지만 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항상 피로하고 변도 시원치 않고 소변에는 거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2년 전부터는 당뇨와 고지혈이 나타나 약을 먹기 시작했고 2013년도에는 용종 수술도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던 중 지인의 소개로 신경락 한의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독 치료를 시작하면 바로 약을 중단해도 될 것이라고 해서 당뇨약과 고지혈약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신기할 정도로 피로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색이 부드러워지고 보고 나서도 시원합니다. 대변량은 많아지고 황금색으로 뜨기 시작하며 냄새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상 시간에 한참 동안 정신이 몽롱했는데 이제는 가벼운 몸으로 기상합니다. 몸이 한창 안 좋을 때 부부 생활에도 의욕이 없어 아내의 임신 출산을 핑계로 피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체중이 8.7kg이 감량되어 현재 94.6kg인데 신기한 것은 골격근은 변함이 없고 주로 체지방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체지방이 27.7kg에서 19.4kg으로 8.3kg이 빠졌는데 16kg 이하가 정상이라니 조금만 더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또한 식욕 조절이 되지 않고 덜 먹으면 무력감에 빠져 줄곧 다이어트에 실패했었는데 치료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되고 소식을 해도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식품의 기호도 달라져 이제는 몸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등이 별로 당기지 않습니다. 건강한 생명체는 자기 몸에 좋은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는 원장님의 말씀처럼 내 몸도 정화되어서 고기류를 좋아하고 야채, 나물류를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야채, 나물 등도 맛있게 느껴져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관리해 주시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목사님 한 분만 더 장로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박 교수님. 사례 4번째, 50대 중반의 목회자로 극동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추운 지역에서만 15년간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교회 일을 맡아 사역 중인데 전과 같지 않고 피로가 잦고 쉬어도 피로가 가지질 않아 열정을 가져야 할 터인데 뜻과 같이 되지를 않습니다. 선교사 시절 빵, 고기 등으로 주식으로 하며 생활에서인지 비만은 아니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몸 상태는 나아지질 않고 전립선 비대증까지 생겨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보고 난 후에도 시원치 않아 불편했습니다. 전반적인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듯하여 걱정하던 중 신문기사를 보고 한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단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식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먹어온 음식이 오늘날의 나의 몸이고 앞으로 6개월간 먹는 음식이 새로이 내 몸을 구성하고 내 몸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말씀에 튀긴 음식, 밀가루, 가공식품은 끊고 자연식 위주의 소식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식사 관리를 하며 복용 중이던 당뇨약과 고지혈약은 바로 끊고 혈압약은 경과를 보면서 끊기로 하였는데 해독치료 1개월 후 혈압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복용하던 모든 약들을 끊었음에도 몸이 모두 정상치를 유지하며 허리의 통증까지 사라져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몸의 내장 지방은 119.3에서 73.4가 되었고 체지방은 5.2kg이 감량되었습니다. 혈색도 좋아져 성도들에게 인사받기가 바쁩니다.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즐겁고 재밌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장이 맑아지면 머리가 맑아진다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단어도 잘 생각이 나는 등 언어 구사력이 좋아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예시를 들려드린 것은 제가 치료를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해독이 이렇게 질병 치료와 예방에 근간이 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생활 속에서 해독을 함으로 해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독이 쌓이지 않는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프린트 생활해독에 대한 그 프린트를 드렸을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것이고 다 아는 것들일 수 있는데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좀 예시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내가 독이 덜 들어오도록 살고
또 잘 배출되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금 참 선별해서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음식을 가져간 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판단 기준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단하면 좋겠고요. 첨가물들이 우리 몸의 혈관에 상처를 주고 피를 엉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셨죠? 그 첨가물들 때문에. 그러니까 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드는데, 제가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가 고안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쉬운 방법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가령 빵을 볼 때 빵이 아까 개미가 안 가져간다고 그랬죠? 개미가 안 가져오면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개미가 하자는 빵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빵이 내 몸에 해가 되는 빵인지 괜찮은 빵인지를 아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기를 통한 그 근력 검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인체는 기의 순환에 의해서 우리 몸을 주위를 정리하면서 끌고 나갑니다. 근데 모든 물체가, 이런 물체가, 여기 지금 라면을 갖고 왔는데요. 이런 물체가 다 자기 고유의 파장이 있습니다. 자기 고유의 기운이라고 할까요? 이 기운이 내 손에 닿는 순간 내 뇌에서 이 파장이 내 몸에 유익하신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것이면 내 몸의 세포의 활동이, 세포가 문을 닫고요. 그리고 혈류, 신경의 활동, 장기의 활동, 근력이 다 변화가 됩니다. 다 떨어집니다. 좋은 거면 근력이 올라가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번. 장로님 오른손잡이십니까? 왼손잡이십니까?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그럼 오른손을 하시겠습니다. 오른손 팔을 이렇게 어깨 수를 높이시고요. 어깨 수평보다 한 15도 정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자는 이 세 손가락 또는 네 손가락으로 팔을 내리는데, 피검자는 최대한도의 힘으로 근력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근력의 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내릴 테니까 장로님의 버티는 힘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이 좋으시네요. 네. 우리 장로님 이런 높으신데 이렇게 라면 좋아하십니까? 가끔 드십니까? 이 라면을 드시려면 이걸 잡고 버티셔야지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못 버티시면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버텨보십시오. 힘. 네, 다시 힘. 아까와 많이 다르시죠? 힘이 좀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여기 저 믹스 커피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힘. 다르죠? 저는 아까보다 훨씬 힘이 덜 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믹스 커피나 독입니다. 독. 아메리카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메리카노. 네. 힘. 다르죠? 네. 콜라도 한번 해볼까요? 콜라? 네. 자, 보십시오. 다르죠? 이거 집에서 하실 수 있겠죠? 사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 힘. 이게 달라집니다. 네. 귤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귤. 힘. 귤. 다르죠? 내 몸에 도움이 되는 힘이 클수록 더 힘은 더 강해집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저는 환자분들한테 드시는 약들을 다 가져오겠습니다. 약도 할 수 있습니다. 약. 고람약, 당뇨약, 고렴약도 약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개씩, 물론 저렇게 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이 약은 드세요. 이 약은 들지 마세요. 그럼 훨씬 더 치료가 빨리 좋아집니다. 가령 가불병이 다 똑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의사분들은 똑같은 약을 처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A란 약이 갑한테는 도움이 되고 을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갑은 그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을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집에서 꼭 활용을 좀 해보십시오.
이거 비방을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한의사분들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건데 꼭 해보십시오. 집에서.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판별을 해서 이런 음식은 먹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생활 해독에 대한 그 프린트물은 이따 시간이 조금 남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간 청소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그 칼라로 좀 예쁘게 프린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간 청소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간입니다. 간을 보세요. 간에 저 나무 같은 것이 담관입니다. 담관. 더 많이 뻗어 있고요. 간은 우리 몸에 해독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과 신장. 피가 간에 와서 피 속에 있는 나쁜 기름들, 또 죽은 적혈구가 하루에 한 0.8% 죽습니다. 죽은 적혈구를 끄집어내서 피를 맑게 해준 겁니다. 그걸 끄집어 쓰레기를 청소해 준 것이죠. 간에 쓰레기를 뽑아내서 아주 지혜롭게 그거를 그냥 버리지 않고 담즙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재활용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는 소액이에요. 그 담즙이 담관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산성 물질들을 중화도 시켜주고 또 지방을 소화해 줍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담즙이 좀 잘 배출이 안 되면 담관 내에서 저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정. 우리가 그것을 담석이라고 합니다. 부르기를 담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돌이 아니라 기름이에요. 기름. 자, 보십시오. 저게 간 청소를 해서 나온 돌들입니다. 제 돌처럼 보이지만 변기에 뜨는 걸 봐서 기름입니다. 가열하면 녹습니다. 지금 그 오른쪽의 변기에는 위에서 두 번째는 뭐 엄청 많은 몇 천 개가 나온 것 같은, 이 정도 되면 담관이 다 막힌 거죠. 담관이 막히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거기 써놨는데 담관이 막히면 간이 담즙을 잘 안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 속에 있는 기름과 적혈구를 잘 처리를 못 해주니까 피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건강하지 못하겠죠. 담석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어떤 분이 뽑아낸 것을, 이건 이제 변을 본 뒤에 설사를 합니다. 설사했을 때 변은 변이 아니고 그거는 담즙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위에 뜬 것들을 끄집어내서 물에 잘 씻어가지고 좀 찍어놓은 겁니다. 큰 거는 500원짜리 동전하고 비슷하죠. 저 정도면 담관이 이분도 막힌 거예요. 이분도 이 간 청소를 한 뒤에 굉장히 몸이 개운해진 것을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색깔도 나오고요. 이거 조금 오래된 겁니다. 간 청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간 청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프린트물에 되어 있으니까 이걸 꼭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12시까지 끝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설명을 잘 해드린다고 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생활 속에서 독이 쌓이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도록 좀 애를 써보시고요. 설명이 좀 부족해서 생활 해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듣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보충 설명을 다음에 할 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해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인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거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을 제가 한 권 갖고 왔습니다. 해독이 답이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 책을 팔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을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식사를 과식이 왜 안 좋은지, 우리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쉽게 잘 써 있으니까 한번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생활 해독하는데 해독을 해야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것이고, 또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갖게 되실 겁니다. 한번 꼭 활용해 보시고요.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만
제가 잠깐 짜투리 시간을 위해서 한 4분 남았으니까 4분 다 쓰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한 15년 전에 성교연합회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와서 이 성교연합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교 역사를 잠깐 훑어봤더니 참 재미있는 사항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출발할 때부터 성교의 소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중국보다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늦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1902년도에 그 평양 신학교에서 7명이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2명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다시 또 1명을 중국으로 보내고 또 1912년도에는 3년 뒤에는 다시 장로의 총회가 형성이 되면서 또 3명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했습니다. 한일 합방하고 식민지 하에서도 또 계속 일본, 중국, 러시아, 멀리는 하와이까지 선교사를 보냈고요. 해방이 되고 또 6.25 그런 폐허 속에서도 아시아는 물론이지만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있는 기도, 헌신적인 또 헌금, 또 전도의 열심,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힘써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게 급진적인 교회 성장, 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논문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GNP가 5천 불 시대에 우리나라 파송 선교사는 5천 명이었다. GNP가 1만 불 시대에 선교수가 1만여 명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수가 2만 명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GNP가 2만 불 시대가 됐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선교사 수가 미국 다음으로 2위입니다. 미국이 4만 6천 명, 우리가 2만 5천 명인데 미국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나라가 선교 제1의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2030년도에 우리 한국이 5만 불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우리 한국이 그때는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또 이제 우리 한국이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최대의 복음 수주국이 될 텐데 그러면 아울러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도 될 걸 믿습니다. 네. 우리 골드만삭스가 2050년도에 한국은 경제 2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요즘 이제 경기도 부진하고 정치도 너무 혼란스럽고 우리가 참 심란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원들의 선교 열정, 희생적인 헌금, 열심히 있는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선교에 힘쓰는 이상 우리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2017년도에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 우리 회원님들의 사업부터 잘 되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 경제가 크게 또 발전할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네, 건강히 사십시오.